B2B 영업, 그러니까 기업을 상대로 하는 영업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끊임없는 실적 압박, 정말 까다로운 고객 응대, 그리고 피말리는 가격 경쟁, 뭐 이런 장면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들이 바로 이런 B2B 영업의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 자료들은 B2B 영업 컨설팅 전문가인 조상옥 대표의 글과 강연을 좀 모아본 건데요. 이게 무려 67개 기업 505명의 B2B 영업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는 문제들을 아주 생생하게 담고 있거든요. 500명이 넘는 분들의 경험이군요. 네, 그 막막한 현실을 12가지로 정리한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까지 깊이 있게 다루죠. 그래서 이번 탐구의 미션은 분명해졌네요. B2B 영업을 그저 개인의 역량이나 운에 맡기는 천수담 농사 말고요. 어떤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수확하는 문전옥답으로 바꾸는 것. 바로 그 안정적이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과학적인 시스템의 핵심 열쇠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쇠의 이름이 바로 KAM, 핵심 고객 관리, 즉 키 어카운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그럼 먼저 현실부터 짚어보죠. B2B 영업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 도대체 뭘까요? 자료를 보니까 역시나 고객 요구 대응이 압도적인 일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정말 힘든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비용 좀 깎아줘요 라거나 납기 좀 이거 불가능할 정도로 땡겨줘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기분 나쁘지 않게 이걸 거절해야 하잖아요. 그게 진짜 어렵죠. 심지어 명백히 고객사 잘못으로 문제가 터졌을 때도 우리가 가서 수습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까지 해달라고 좋을 때 이걸 어떻게까지 들어줘야 하나 밤새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그렇죠. 우리 회사가 해줄 수 있는 거랑 고객의 기대치, 이 사이의 격차가 클 때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이런 무리한 요구뿐만 아니라 관계, 그 자체에 대한 고민도 순위가 아주 높던데요. 네, 고객관계 유지 및 발전, 이게 바로 두 번째로 큰 어려움이었어요. 처음 만난 담당자랑 어떻게 어색함을 깨고 신뢰를 쌓아서 짧은 시간 안에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고민이죠. 자료를 보면 그 외에도 내부 부서와의 협업 문제도 순위가 꽤 높아요. 내부 협업이요? 네. 영업팀이 고객과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막상 개별팀이나 생산팀에서 그거 못 맞춰요 해버리면 중간에서 신뢰를 다 잃는 거잖아요. 그 문제 정말 현실적이네요. 결국 영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고객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설득해야 하는 그야말로 복합적인 과제라는 게 느껴져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복합적이고 골치 아픈 문제들을 더 이상 개인의 임기응변이나 뭐랄까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풀지 말자는 것. 거기서 KAM, 즉 핵심 고객 관리가 출발해요. 이건 그냥 더 열심히 하자, 더 친절하게 하자 이런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의 한정된 자원과 노력을 어떤 고객에 집중할 것인지 선택하고 그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관리해서 성과를 극대화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이자 방법론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던 천수답이랑 문전옥답 비유가 다시 딱 들어맞네요. 비가 오기만을 바라면서 운에 맡기는 영업이 아니라 어떤 외부 환경 변화에도 꾸준하고 풍성한 수확을 보장하는 비옥한 땅으로 우리 핵심 고객들을 관리하자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나온 이론이 아니고요. 여러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이 수십 년간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겪으면서 발전시켜 온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오늘 저희가 보는 자료의 저자 역시 25년 넘는 경험을 통해서 이걸 한국 기업 환경에 맞게 다듬고 발전시킨 거고요. 솔직히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상적인 이론처럼 들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은 언제나 쉽잖아요. 이 자료에 혹시 이게 정말 현실에서 통했다고 보여주는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그런 사례도 있나요? 물론이죠. 아주 강력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단 하나의 고객사를 상대로 10년 만에 매출을 100배 성장시킨 이야기예요. 100배요? 잠깐만요. 10배도 아니고 100배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한 컨설팅 회사가 글로벌 중장비 기업인 캐터필러를 고객으로 만들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밥이라는 리더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 맡았을 때 첫 해 매출 목표가 $110만 달러였거든요. 110만 달러? 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목표의 절반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실제 매출은 0원이었습니다. 네. 단 한 푼도 못 번 거죠. 아, 회사에서는 당장 팀을 해체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해요. 와, 첫 해 매출이 0원이었으면 보통은 프로젝트가 바로 없어지지 않나요? 팀 해체를 막고 10년이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력은 뭐였을까요? 바로 리더였던 밥의 장기적인 안목이었어요. 그는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관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 장기적으로 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죠. 당시 관계를 맺어두었던 캐터필러의 한 부사장이 몇 년 뒤에 글로벌 총괄 임원으로 승진한 거예요. 와, 대박이네요. 네, 그 관계 덕분에 프로젝트가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었고 10년 뒤에는 이 고객사 한 곳에서만 연간 1억 8,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게 된 거죠.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그 성공의 비결, 소위 말하는 성공 방정식은 뭐였을까요? 자료에서 몇 가지 핵심 요인을 꼽고 있겠죠. 네, 5가지 성공 요인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요. 첫째는 강력한 글로벌 플랫폼 구축이에요. 글로벌 플랫폼 구축.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부서나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팀이 캐터필러라는 고객을 위해 원팀처럼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원팀이요? 네, 고객 정보, 성공 사례, 제안서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시너리를 낸 거죠. 두 번째 요인은 상위 영향력 관계 구축이네요. 아까 그 부사장 사례처럼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 그냥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3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 인상 깊어요. 대부분의 영업팀은 분기별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데 3년짜리 관계 구축 계획이라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이게 가능하려면 리더십의 결단이 필수적이에요. 이번 분기 실적이 좀 안 나와도 괜찮다.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장기적인 관계에 투자하겠다. 이런 명확한 메시지를 조직 전체에 줘야만 가능한 일이죠. 아, 캐터필러 사례의 밥이 바로 그런 리더였던 거고요. 그렇군요. 결국 리더의 철학이 중요하네요. 세 번째 성공 요인은 뭔가요? 가용한 인력이 아닌 최고의 인력, 베스트 피플 배치입니다. 최고의 인력. 보통 프로젝트를 할 때 지금 시간이 되는 사람을 투입하기 쉬운데 이 팀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어떻게든 투입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는 감동을 준 거죠. 최고의 인력을 투입하고 또 네 번째 요인으로 소트 리더십을 활용했다고 나오네요.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고객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서 당신 산업에 곧 이런 변화가 닥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저희는 이런 해결책을 고민해 봤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아, 먼저 제안하는 거군요? 네, 단순한 용역업체가 아니라 고객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런 성공 사례를 발굴해서 글로벌로 전파한 거예요. 한 지역에서의 작은 성공을 조직 전체의 자산으로 만들어서 계속 성공의 크기를 키워나간 겁니다. 10년 만에 100배 성장이라는 결과는 정말 엄청나네요. 듣고 있는 분들도 좋은 건 알겠는데 저건 글로벌 컨설팅 회사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강력한 KAM 방법론을 우리 같은 일반적인 회사에서 시작하려면 대체 뭐부터 해야 할까요? 자료에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나요? 네, 아주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가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객 세분화입니다. 고객 세분화요. 네. 우리 회사의 모든 고객에게 똑같은 노력과 자원을 쏟아부을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고객들을 최우선 고객, 우선 고객, 일반 고객처럼 그룹으로 나누고 이 중 가장 잠재력이 큰 최상위 그룹에만 KAM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 선택과 집중. 네, 선택과 집중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일단 집중할 핵심 고객을 정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그 다음은 핵심적인 KAM 5대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 프로세스는 고객 전략 및 이슈 이해입니다. 잠깐만요. 고객 전략 이해라니 보통 영업사원들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라고 배우잖아요. 그거랑은 다른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다릅니다. 다른가요? 네. 고객의 니즈가 지금 당장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같은 단기적인 문제에 가깝다면 고객의 전략은 3년 뒤에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서고 싶은가?
회사의 가장 중요한 비전은 무엇인가 같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성이죠. 아, 우리 제품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고객의 가장 큰 꿈과 고민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다르군요. 그렇죠. 그래야 단순한 판매자를 넘어 파트너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두 번째 프로세스는 뭐죠? 두 번째는 아까 캐터필러 사례에서도 나왔던 상위 영향력 관계 구축이에요. 고객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하고 핵심 인물들이 누구인지 지도로 그리는 거죠. 그리고 각 인물과의 관계 수준을 0단계부터 4단계까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하면 다음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0에서 4단계. 네, 여기서 최종 목표인 4단계가 바로 신뢰받는 비즈니스 자문가, 즉 Trusted Business Advisor 수준이에요. 세 번째 프로세스는 성공을 위해 고객에게 투자하는 거네요. 그런데 투자라는 게 좀 막연하게 들려요. 자칫하면 그냥 비용만 쓰고 아무 성과도 못 얻을 수 있잖아요. 자료에서는 좋은 투자의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것도 제시하나요? 네, 그럼요.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뭐 접대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예를 들어 고객이 속한 산업의 최신 트렌드나 경쟁사 분석 자료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예요. 고객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통찰력을 주는 거죠. 이런 가치 있는 정보 제공이야말로 고객의 성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계획에 대한 것이군요. 장기 매출 계획 개발과 정렬된 실행 계획 개발. 맞습니다. 네 번째는 이 고객과 3년, 5년 뒤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비전을 세우고 그걸 구체적인 매출 목표로 설정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그 거창한 계획을 90일 단위의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 즉 액션 플랜으로 쪼개는 겁니다. 90일 단위로요? 네. 그리고 그걸 그냥 세워만 두는 게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팀원들과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실행력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거죠.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걸 넘어서 고객사의 전략 파트너이자 신뢰받는 비즈니스 어드바이저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게 확실히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프로세스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도구도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서비스 품질 사업 평가 ASQ라는 겁니다. 그건 뭔가요? 고객 만족도 조사 같은 건가요? 비슷하지만 훨씬 강력해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담당 영업사원이 아니라 회사의 임원이 직접 고객을 찾아가서 30분간 딱 정해진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예요. 임원이 직접이요? 왜 굳이 임원이 가야 하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임원이 직접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죠. 아, 그렇겠네요? 둘째, 영업 담당자가 물어보면 고객이 불편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좀 미안해서라도 좋은 말 해주게 되죠. 네, 제3자인 임원이 물어봐야 객관적이고 날 것 그대로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임원이 가서 뭘 물어보나요? 저희에 대한 기대치는 어떠셨어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저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같은 질문들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마지막에 나오죠. 그게 뭔데요? 만약 다른 사람에게 저희 회사를 추천한다면 0점에서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아, 추천 점수. 네, 여기서 만약 7점 이하의 점수가 나오면 자료에서는 이걸 재앙 수준, 디제스터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7점도 아니고 7점 이하가 재앙 수준이라니 기준이 정말 높네요. 그만큼 고객의 추천 의향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겠죠. 오늘 B2B 영업 현장의 고된 현실에서 시작해서 이걸 극복하고 경이로운 성장을 만들어내는 KM이라는 과학적 방법론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영업은 타고난 성향이나 체질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과학이라는 관점이었어요. 맞아요. 체계적인 프레임워크와 프로세스를 갖추면 누구나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 영업 역량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자료에는 고객과의 관계 수준을 제한적 관계부터 신뢰받는 비즈니스 자문 관계까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16가지 질문 리스트가 있어요. 지금 당신의 가장 중요한 고객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관계 발전 0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당신과 그 고객의 관계는 현재 몇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그 관계를 딱 한 단계만이라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일부터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